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ETF 상품들이 시장에 관심 받았나요? 예. 지난 한 주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뭐 국내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쪽의 유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중국 시장도 안 좋았는데 주간 매수 현황을 보시면 이런 그 시장 조정에 베팅하는 상품들이 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샀던 상품은 중국 시장 조정에 따라서 수익률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 상품에 한 49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2, 3위권은 그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와 인버스 상품이 대략 한 54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상품들은 그 파킹 통장이라고 불리는 CD 금리 투자 같은 상품이라든지 원유 선물 관련 상품들이 일부 좀 매수가 있었고요. 매도 쪽을 보시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WTI 원유 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빠지다 보니까 그쪽에 베팅을 하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쪽에 자금이 한 200억 정도 들어왔고요. 네. 가장 큰 매수세가 있었고 나머지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 상품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상품들이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상품들은 뭐 선물 인버스라든지 달러 선물 인버스 같은 주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들의 매도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주간 매도 상위 종목 원유 선물 인버스가 차지를 했는데 국제 유가가 급변동성을 보였으니까 이쪽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익률 상위는 뭐 국내 ETF가 대략 한 650개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 가장 높았던 거는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의 성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가 9.1% 수익률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이렇게 원유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인 인버스 상품이 수익률이 가장 9% 초반에서 8% 중반 정도 보였고요. 나머지 상품들은 코덱스 차이나 메타버스 같은 중국 관련 상품들 중에서 좀 반등이 일어나는 상품들 쪽의 성과가 상위권으로 올라왔고요. 수익률 하위 ETF를 보시면은 뭐 또 똑같습니다. 원유 쪽이겠죠. 원유 선물 인버스가 가장 좋았으니까 정방향을 따라가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쪽에서는 반대로 마이너스 9.1%를 보였고요. 비슷한 양상으로 수익률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쪽에서는 2차 전지 쪽 관련 종목들이 뭐 성과가 꽤 좋았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ETF의 또 수익률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최근에 또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채권과 관련된 ETF 상품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내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만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좀 주목할 것은 어제입니다. 11월 22일 날 기존에 없던 상품이 좀 상장이 되었거든요. 채권과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은 뭐 언론사 따라 좀 서로 달리 표현되지만 그냥 속칭 만기 매칭형 ETF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뭐냐면은 채권 ETF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없거든요. 만기가 없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 해당 ETF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건데요. 이 상품은 독특하게 채권 ETF인데 기존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면은 못 판다, 만기 때까지 이런 말씀이죠? 매매는 가능한데요. 특정 만기가 되면 ETF가 없어집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서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이라든지 기존의 채권 같은 그런 유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상품인데요. 22일 날 총 5개 운용사에서 8개 ETF를 상장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정의된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고 플러스 이제 이자까지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상장된 8개 상품의 제가 스펙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투자 포인트는요.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등 다양한 만기의 ETF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춘 거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로 되어 있는 상품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보다는 약간 금리는 높은데 좀 덜 안정적이겠지만 그래도 부도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이제 은행채 관련된 상품도 있고요. 나는 이제 수익성에 좀 방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회사채 관련 상품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상품은 이제 만기 때는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으면서 사전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자를 받는 상품인데요. 매도를 통해서 중간에 또 현금화도 가능하고요. 상품을 좀 보시면은 5개 운용사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 KB에서는 2개의 상품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KB스타 23-11 회사채 AA- 이상 액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름인 23-11, 뭐 25-11 이거는 만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3-11은 내년 11월 달에 이제 ETF가 없어지면서 원금을 돌려준다는 2023년 11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이름인 회사채는 이 ETF가 투자하는 채권이 회사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회사채인데 가로 열고 AA- 이상이니까 채권 중에서 AA- 이상의 우량채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의 예상 수익률은 대략 한 6.0% 정도 네.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25-11은 5.5% 정도 됩니다. 코덱스는 그 안정성에 좀 방점을 찍었는데요. 23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상품인데 국고채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현재 예상 수익률은 대략 한 3.83 정도. 그다음에 내년 23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은행차에 투자하면서 AA 플러스 이상 굉장히 안정성이 강화된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4.88. 보수는 0.05%에서 0.07%니까 크게 이제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품들도 좀 살펴보시면 미래에셋은 하나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2년짜리입니다. 네. 24년 10월이고요.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대략 6% 정도를 볼 수 있고요.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1년짜리, 2년짜리, 그다음에 NH 아문디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데 10년짜리입니다. 32년 10월 국고채인데 예상 수익률 대략 한 3.8%, 보수는 0.05%에서 한 0.1% 정도로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요거는 보수 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지금 예상 수익률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수익률이 확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보다 낮을 수도 있고 또 높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혹시 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예상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이 1년이나 3년이나 하면은 사전에 약정된 거를 뭐 큰 이유 없으면 네.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5천만 원 미만까지면 또 국가에서도 보장을 해주니까. 근데 이 상품은 은행 예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투자 시 주의사항은 은행 예금과 달리 이게 보장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운영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들어가는 시점, 매수하는 시점에서의 예상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상 수익률은 아시다시피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되니까 좀 낮아질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뭐 예상 수익률에서 근처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류와 기간에 따라 상품도 있는데 특정 상품은 또 월분배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금액을 가지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으시면서 월 단위로 이제 분배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은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만기 전에 매도할 때는 사전에 정의된 예상 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만기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용사의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 종목들이라든지 수익률 같은 걸 체크를 하시면서 입맛에 맞게 그다음에 본인의 투자 기간에 맞게 이렇게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해당 상품은 지금 8개가 상장이 됐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운용사들이 이제 이런 만기 매칭형 ETF들을 계속 이제 노력해서 낼 거니까 그런 상품들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만기 채권형 ETF에 혹은 뭐 그냥 채권형 ETF에 요즘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사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정기 예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채권형 ETF가 더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그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이나 저축예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로 제공되는 상품들이 그 1년 이내 상품들이 좀 많이 제공이 되면서 네. 뭐 3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런 정기예금은 사실 좀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보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년짜리가 최근에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만기 매칭형 ETF는 뭐 6% 이상도 나오니까 안정성은 좀 차이 있겠지만 투자 성향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ETF 같은 경우는 또 장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듀레이션이 뭐 30년짜리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 매매 형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은행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ETF를 같이 이렇게 접목하시면서 투자 목적에 맞게 투자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 채권형 ETF에 대해서 특히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